지금 테슬라를 보는 시각은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일론 머스크 때문에 못해먹겠다는 사람들과 다른 하나는 그래도 차는 테슬라밖에 없다는 사람들입니다. 최근 상황만 보면 전자, 즉 비관론자들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머스크는 또다시 입방적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깎아먹고 있고 미국 본토 판매량은 곤두박질 치고 있거든요. 하지만 시선을 미국 밖으로 조금만 돌려보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욕하면서도 결국 테슬라를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압도적인 제품력. 오늘 소식을 하나로 깨워보면 노이즈 속에 숨겨진 테슬라의 진짜 펀더멘털이 보이실 겁니다. 먼저 우리가 직시해야 할 어두운 면부터 짚고 넘어가죠. 최근 머스크가 X에 올린 글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공이 없으면 여성이 아니다 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암대적인 고객인 여성 소비자들에게 등을 돌리게 만들었죠. 안 그래도 남성 편중이 심한 전기차 시장에서 스스로 고객을 쳐내는 꼴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런 오너 리스크 때문일까요? 미국 내 성적표는 처참합니다. 11월 판매량이 전년 대비 23%나 급감하며 4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야심작 사이버트럭조차 판매량이 60% 넘게 빠졌고요. 여기까지만 보면 테슬라 이제 진짜 위기구나 싶으실 텐데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욕을 먹고 있는데 태평양 건너 한국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올해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 현대차가 아닙니다. 바로 테슬라 모델 Y입니다. 심지어 현대차의 모든 전기차 판매량 합친 것보다 모델 Y 하나가 더 많이 팔렸죠. 이게 더 놀라운 이유는 보조금 차별 때문인데요. 현대차 아이오닉은 보조금을 1000만원 가까이 받지만 테슬라는 500만원도 채 못 받습니다. 그런데도 소비자들이 웃돈을 줘가며 테슬라를 선택했다는 건 이제 애국심이나 보조금으로도 막을 수 없는 압도적인 상품성 격차가 벌어졌다는 뜻입니다. 수단차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테슬라는 가격을 방어하면서 결국 가성비와 성능에서 완성을 거둔 거죠. 도대체 소비자들이 왜 이렇게 테슬라에 열광할까요? 단순히 브랜드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타보면 압니다. 최근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 에드먼즈에서 모델 Y 스탠다드를 테스트했는데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과거 테슬라는 뻥 스프레드 논란이 좀 있었죠. 소비된 거리보다 실제 주행거리가 짧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실제 주행거리가 스펙보다 더 길게 나왔고 심지어 더 비싼 프리미엄 모델보다 효율이 더 좋았습니다. 100마일 가는데 겨우 22.8kWh. 이 미친 효율성은 경쟁사들이 아무리 따라오려 해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기술의 혜자입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보조금을 덜 받아도 테슬라를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런 기술력에 대한 믿음은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샤오미나 BYD 같은 저가 전기차들의 공세가 엄청나죠. 그런데도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 후륜 구동 모델은 주문이 폭주해서 지금 계약해도 2026년 2월에나 받을 수 있습니다. 1호 인도분은 이미 다 매진됐고요. 물론 내년부터 세금 혜택이 줄어드는 영향도 있겠지만 그 치열한 중국 시장에서도 테슬라의 수요가 내후년까지 밀려있다는 건 여전히 브랜드 파워와 제품력이 건재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지금의 테슬라는 이중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사고를 치고 본진이 미국에서는 고전을 하고 있지만 몸통이 자동차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효율을 보기로 한국과 중국 시장을 씹어먹고 있어요. 결국 주가는 노이즈가 아니라 실적과 펀더멘탈로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쏟아지는 뉴스들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건 머스크의 트윗이 아니라 도로 위를 달리는 테슬라의 바퀴 수가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시장을 보면요 이상한 장면 하나가 반복됩니다. 뉴스는 불안만 얘기하고 커뮤니티에 현금을 주고 버티라 말하는데 정작 돈을 버는 쪽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어려운 게 맞습니다. 하지만 어렵다는 이유로 멈춘 순간 그 자리를 기관과 상위 1%가 채워버려요. 시장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은 시끄러운 곳이 아니라 조용한 곳에서 벌린다. 사람들은 여전히 대장주만 보지만 실제로 크게 터지는 종목들은 항상 옆에서 기술을 공급하고 데이터를 만들고 전력을 흘리는 기업들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테슬라가 로보틱스, 자율주행으로 새로운 방향을 여는 동안 그 생태계를 움직이는 2차, 3차 수혜주들은 이미 바닥을 찍고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은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이 위에 올라가는 구간이에요. 이번 사이클을 놓치지 않을 분들만 끝까지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테슬라를 움직이는 기업들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강하게 들리는 신호가 있어요. 국내 수혜주들이 슬슬 깨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포스코 퓨처 M 테슬라 응급제 공급 확대 이후 3개월 동안 기간 순매수가 1조 원 넘게 들어왔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전기차 침체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도 테슬라, BYD, CATL의 생산량 증가 전망에 맞춰 실적 컨센서스가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LG 에너지솔루션, 테슬라 상하이 배터리 공급 확대 소식 이후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보통 다음 사이클의 전조가 되죠. 만도, 항우시스템 같은 자율주행, 전장 수혜주는 아직 시장이 다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바닥 대비 15%에서 70%씩 회복했습니다. 이건 앞으로 몇 년 동안 움직일 AI, 로보틱스, 전기차 인프라 자금의 첫 발걸음이에요.
사람들은 여전히 대장주만 쳐다보지만 실제로 가장 강하게 터지는 건 이런 기업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건 뉴스 나오고 나서 보면 이미 늦어요. 기관, 헤지펀드, 글로벌 자본은 미래가 아니라 확정된 미래에 먼저 돈을 넣습니다. 그 확정된 미래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바로 AI 전력 인프라, 전장, 배터리, 로보틱스 수혜주들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준비하고 뒤에서 모멘텀을 쌓아온 기업들이 폭발적인 상승을 위한 차곡차곡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 멈춰서서 보기만 한다면 그들은 이미 1% 올라간 고지 위에서 2%, 3%를 준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움직인다면 고지 위에 올라설 기회가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잡으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 버튼 눌러보시면 파란색 링크 하나가 보이실 거예요. 클릭 후 간단한 설문 한 번만 작성해 주시면 핵심 수혜주들의 구체적인 자료와 기관, 외국인 수급, 실적 모멘텀, 다음 사이클의 방향까지 제가 직접 정리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금전 여구나 특정 종목에 강해왔던 건 절대 없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시청자분들의 몫이고 저는 시장을 읽을 수 있는 도구만 전달해 드릴 뿐이에요. 지금 시장은 기다린다고 기회가 오는 구간이 아닙니다. 준비를 한 사람만이 움직임을 읽고 다음 상승의 첫 파동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들은 그냥 가볍게 참고만 하셔도 되고 앞으로 시장이 어디로 흐르는지 체감하시는 데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이익을 쌓아가실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중요한 흐름으로 찾아뵙겠습니다.